코스피 외국인 매물에 이틀간 90포인트 급락. 바이오 밸류업 상승. 그죠? 자, 봐보세요, 여기. 이제는 코스피가 2600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외국인이 이틀째 조단위 현물 선물 매물. 그죠? 매물 폭탄 던지면서 현 선물 매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걸 처음 봤어요, 제가.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느려. 자, 외국인 코스피 200 선물 매도는 기관의 현물 주식 매도로 이어진다. 선물 매도는 기관의 현물 주식 매도로 이어진다니까? 프로그램 매매에서 선물을 매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현물 주식을 팔기 때문이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나요? 제가 얘기할 때하고 또 신문에 나올 때하고 또 달라. 그게 와닿는 게 달라서 그래요. 뭔가 이렇게 나오고 인지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제신문, 그것도 한국경제 타이틀, 경제신문의 톱이잖아, 한국경제. 그래서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 믿기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웹도덕 현상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냥 나가지 않는다고.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업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업계에. 그래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베트남 가서 투자를 한다. 내가 기관 투자자고, 펀드 매니저고, 베트남의 핵심 대형주를 내가 다 잡고 있어. 그러면은 이 핵심 대형주를 올려가지고 수익 내고 이제 다 팔고 끝내? 아니지, 그죠? 딱 쥐고 흔들어야지. 이거 흔들면은 몸통이 흔들리는데, 전체가 흔들리는데 얼마나 신나. 그냥 바구니만 갖다 대면 돈이 막 떨어지는 거야. 와, 어마어마하게 수익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기관들 외국인 쫓아다니느라고 지금 정신없어요. 시장을 뭐 지키는 게 뭐 있어. 본인이 지금 손실 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얘기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리스키하고 어렵다라고 느끼겠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겠지.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한 발치 옆에서 쳐다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쉬워요. 그냥 정도로 나가면 돼. 직진하면 되는 거고요. 성장 위주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오히려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나을 걸. 뭐 내일 내릴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나을걸요.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반도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에서도 소부장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니까, 지금. 반도체에서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에 협업할 수 있는 종목들, SK하이닉스와 협업할 수 있는 종목들, 요 정도라니까요. 낸드에 대한 부분에 아직 감산 얘기 안 나왔잖아. 왜 감산이 안 나왔는데 낸드 소부장으로 막 넘어가. 디램에 대한 부분에 감산 얘기가 나오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아직 재고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HBM 관련돼서는 다른 거고, 그거는. 이게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슈 찾기예요. 이슈 따라 들어가고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지. 제일 핫한 이슈가 뭔가를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제일 핫하게 들어온 게 뭐예요? 전선? 전력? 결국은 우회로 들어온 게 AI잖아요. AI 서버. 서버에 대한 전산. 전력 필요한 거. 미국의 전력선 노후 고체 20년인가 3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결국은 제일 핫하게 들어오고 마음에 팍 꽂히는 얘기가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게 제일 핫한 거지. 오히려 그 종목이 올라올 수 있지. 그 종목이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근데 그것도 우회로 들어온 거잖아. AI에 대한 부분에서 우회로 들어온 거라고. 뒤로 들어온 거라고. 그러면은 액침 냉각이든 냉각에 대한 부분에 뒤로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제일 근본적인 거. 그건 열 관리지. 그래서 GST 이런 것들 열 관리 시스템 이런 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열 관리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뜨거워도 안 타면 되잖아. 유리 기판이지.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전력의 소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야. 왜? 저전력이잖아. 칩 자체가 저전력이고 열에 강하기 때문에 온도를 이렇게 액침 냉각을 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닐 거란 얘기지. 열 관리에 50%를 쓰거든. 그리고 서버가 돌아가는 전력, 사용하는 전력. 근데 이거 저전력에 의해서 이거 줄고 열 관리에 대한 비용 줄고. 그럼 뭐예요? 결국 그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SKC에 딱 처음으로 그게 준 거예요. 유리기판 관련돼 있어. 그래서 유리기판을 봐야 돼. 맨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리기판은 조금 더 뒤로 들어오겠다. 아직까지는. 지금 HBM이 핫한데. 그렇잖아요. 제가 HBM 얘기했을 때 SK 하이닉스 16만 닉스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딴 사람들은 그거 안 했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뭐 했어요? 저는 SK 하이닉스를 얘기했고 소부장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도 소부장 또 해야 된다는데 저는 아직은 소부장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쉽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돈을 지키셔야 돼요, 진짜. 오죽했으면 제가 현금을 50% 정도 갖고 있어도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쪽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투자할 건가? 이거는 성장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0.7명이야.
이게 몇 달 정도 조금 다음번 통계치, 인구 통계치에 나오면 0.68명으로 내려온대요. 글로벌 1위 인구 소멸 국가. 70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 명도 안 남는데. 700년. 아직 먼 거지 700년은. 그렇죠? 근데 한 사람도 안 남는데. 반으로 죽는 거는 얼마 안 남았고. 지금은 돌아가시는 사람이 더 많아. 태어나는 사람보다. 결국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애를 낳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지금 애 낳으라고 그러면 낳을 거냐고. 안 되잖아. 그리고 외국인 인력을 수입을 해오거나 이민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가야지. 근데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처럼 또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가 없다고. 백인들이 인종차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꽤 많은 인종차별을 해요. 동남아인을 좀 약간 좀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람은 다 존중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외국에 아프리카에 많이 다녀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못생겼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입술 두툼하고 미치겠대. 근데요 한 달을 살잖아요. 한 달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익숙해진대요. 그래서 예뻐 보인대. 이게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이거든요. 그 환경에 적응해. 편견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해외 인력이 늘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편견이 없어지겠지. 물론 이제 예전처럼 국사교과서에서 배운 거 뭐 단일 민족 이런 것들 없는 거지. 우리나라가 제일 복합 민족, 호남 민족으로 일본보다도 더 심하거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인구 부족이잖아. 인력 감축. 그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뿐이 없어. 근본적인 부분을 해. 열 관리 잡는 것도 액침 냉각 뭐 이런 거 다 좋지만은 유리기판이잖아. 결국은 핵심을 쥐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핵심을 쥐고 움직여야 돼요. 거기 있는 주식들이 인생 주식이 되는 거지. 인생 주식을 한번 잡으면은 주식 시장에선 크게 손실 난다 이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장이고요. 더 집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도 올라오고 전부 다 올라오는 그런 세상에 삶이 얼마나 팍팍한데. 그렇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써 있잖아. 이제는 제가 얘기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을 때 그런 거보다 그런 내용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벌써 현물 선물 매도 규모가 1조 4천억 원. 전일 현물 선물 매도 합쳐서 2조 6천억 원치. 자 그러면 전일 2조 6천억을 팔았는데요. 41포인트 마이너스잖아요. 41포인트. 그러면은 얼마나 이익 났겠어요? 무지하게 이익 났겠죠. 그죠? 엄청 이익 났겠죠. 누가 이익 났어요? 외국인들이 이익 났지. 그러면 그 이익 금액 때문에 삼성전자 팔아도 되겠죠. 삼성전자 팔고 나중에 살 때 그 이익 금액까지 합쳐서 2배로 사면. 그리고 선물을 또 사놔. 그럼 또 이익이야. 그러면 그때는 또 주가가 올라온다고 또 좋아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급하게 매매하는 이 단타 하시는 분들, 급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또 올라온다고 또 좋아한다. 그러다가 가만히도 그거를 또 내리치지. 그럼 뭐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핵심주로 움직여야지. 왜냐하면 걔네들도 핵심주를 쥐고 있잖아. 그 쥐고 있는 핵심주가 더 크게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 갈 거라고. 여기서 대항마가 없다니까요, 진짜. 누가 샀냐고 지금. 그건 제가 몇 개월 전서부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오늘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그렇게 팔아가지고 다 팔았어요. 산 금액이 24조가 넘어요. 외국인들이. 그거 팔았다고? 그거 팔고 선물로 이득 난 거 생각 안 해? 그거 몇천억 팔고 조 단위로 팔아놓고 그잖아요. 조 단위로 팔았는데 거기서 10%만 수익 났어 봐. 손실을 커버하고도 남지. 이걸 생각을 해야지. 지금 거의 현금 인출기처럼 뽑아가는 건데 그걸 맨날 종목만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